안녕하세요. 별들이 메시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4장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천공도 읽는 요령인데요. 이 장에서는 사인, 하우스, 행성 등의 기본 키워드를 활용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점성학 프로 시리즈에서는 원리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다면 별들의 메시지는 실제 해석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인은 무엇이고, 하우스는 무엇이고, 행성은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정의하는데요. 사인은 하늘의 분야를 의미하며, 하우스는 인생의 분야를 의미하고, 그리고 행성은 신의 메신저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아주 간략하지만 점성학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우스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사인이 하늘의 하우스라면 12하우스는 지상의 하우스라고도 하죠. 천공도를 열자마자 행성들이 어느 하우스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상승점 방향의 1하우스 쪽에 있는 행성들은 육체적인 상태에 영향을 주고, 중천점 방향인 10하우스 쪽에 있는 행성들은 사회적 지위에 좋고 나쁨과 연관됩니다. 하강점인 7하우스 쪽에 배치된 행성들은 특정한 유형의 배우자를 향해 이끌어가며, 천저점인 4하우스 쪽에 있는 행성들은 인생의 후반의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가령 목성과 태양이 중천점에 가까이 있을 경우 태양과 목성의 빛이 천공도의 남쪽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며 대중의 애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 태양과 목성이 하강점에 있다면 외톨이가 되기도 하지만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우스를 조금 더 세밀하게 읽어볼까요? 하우스는 연속돼 있지만 음악에서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처럼 서로 성질이 비슷한 하우스들끼리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12개의 하우스를 앵귤러 하우스, 석시던트 하우스, 케이던트 하우스로 구분하기도 하고, 내용에 따라 개성의 하우스, 물질의 하우스, 사회성 하우스, 영혼의 하우스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앵귤러 하우스는 1번, 7번, 4번, 10번 하우스입니다. 수직, 수평선을 이루는 하우스이죠. 1번 하우스는 개인적인 자아를 다스리고 반대편 7번 하우스는 가까운 사람과 배우자를 의미하죠. 4번 하우스는 가정의 상태를, 그 반대편 앵글인 10번 하우스는 내가 속한 커뮤니티를 나타냅니다. 석시던트 하우스는 앵귤러의 다음 번인 2번, 8번, 5번, 11번째 하우스입니다. 석시던트가 이어진다는 뜻이므로 앵귤러 다음번 하우스를 의미합니다. 2번 하우스는 재정 상태, 특히 나의 노력으로 버는 돈이고, 그 반대편 8번 하우스는 다른 사람이 준 것 혹은 유산 등을 말합니다. 5번 및 11번 하우스는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는데요. 5번 하우스는 몸으로 낳은 자녀를 위해 자원을 사용하고, 11번 하우스는 머리로 낳은 자녀, 즉 내 꿈과 목표를 위해 자원을 사용합니다. 케이던트 하우스는 6번, 12번, 3번, 9번 하우스입니다. 케이던트라는 말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인데 앵귤러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다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과 12번은 노동이나 질병과 관련된 하우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6번 하우스는 자발적인 일을, 12번 하우스는 비자발적인 일을 의미하죠. 또한 6번 하우스는 일반적인 건강 상태라면 12번 하우스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됩니다. 3번과 9번 하우스는 이동이나 거주지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3번 하우스는 짧은 여행이라면 9번 하우스는 긴 여행으로 구분이 되지요. 또 다른 분류로 개성의 하우스, 물질의 하우스, 사회성 하우스, 영혼의 하우스로 나누는데요. 개성의 하우스는 1번, 5번, 9번 하우스입니다. 1번 하우스는 신체적 특징을, 5번 하우스는 애정관이나 속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을, 그리고 9번 하우스는 한계를 극복하는 정신을 보여줍니다. 물질의 하우스는 현실적 자산을 의미하며 2번, 6번, 10번 하우스입니다. 부와 빈곤은 2번 하우스에서 보고 건강 자산은 6번 하우스에서, 사회적인 지위는 10번 하우스에서 봅니다. 사회성 하우스는 3번, 7번, 11번 하우스이고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는 3번 하우스, 친척은 7번 하우스, 그리고 친구와 우정은 11번 하우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의 하우스는 4번, 8번, 12번 하우스입니다. 그 안에는 영혼의 전생과 사후의 경험의 신비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현실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4번 하우스는 말년의 물질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12번 하우스는 허망한 세상의 슬픔을 보여주고
8번 하우스는 이 세상을 어떻게 떠나는지를 보여주지요. 이상을 모두 정리해보면 첫째 하우스는 육체의 상태와 모습을 다스립니다. 둘째 하우스는 돈, 재정적 운세를 결정합니다. 스스로 노력으로 얼마나 벌고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죠. 셋째 하우스는 형제자매, 이웃, 본능적 정신, 글쓰기, 짧은 여행 및 여행 수단을 나타냅니다. 넷째 하우스는 인생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부모의 하우스로서 인생의 후반, 집, 땅, 광산 등을 의미합니다. 모두 땅과 관련돼 있네요. 다섯 번째 하우스는 사랑, 교제, 관능, 유혹, 결혼 전의 성적 교류의 하우스로서 어린이, 교육기관, 책, 신문, 스포츠, 놀이, 증권 및 투기를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하우스는 건강의 하우스이고 내가 제공해야 할 노동을 의미하며 나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상태와 신뢰성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하우스는 배우자, 일반적인 대중, 경쟁자, 파트너, 소송 상대, 라이벌의 하우스입니다. 여덟 번째 하우스는 죽음, 유산, 배우자의 유산, 신비로운 능력 및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된 능력을 의미하죠. 아홉 번째 하우스는 종교, 영적 경험 및 소망, 꿈, 비전, 긴 여행 및 법률을 의미합니다. 열 번째 하우스는 인생에서 영향을 주는 부모, 명예, 사회적 지위, 고용인, 판사 및 정부를 의미합니다. 11번째 하우스는 친구, 동료, 뜻이 맞는 사람, 소망, 욕망과 바람, 물질적 본성과 의붓 자식을 의미합니다. 12번째 하우스는 병원이나 감옥에 갇힌 상태, 은폐된 적과 음모, 슬픔과 자포자기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12사인을 정리해 봅니다. 이 원은 태양의 춘분점이 있는 자리를 양자리 1도로 하여 12개의 부분으로 나뉘지요. 12사인은 카디널, 픽스드, 뮤터블 사인으로 구분되고 동시에 불, 흙, 공기 및 물 사인으로 구분되죠. 카디널 사인의 키워드는 활동성으로서 활동궁이라고도 합니다. 카디널 사인은 양자리, 개자리, 천칭자리 및 염소자리이죠. 이들을 카디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태양이 이들 네 군데를 거쳐갈 때마다 전환점이 되어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양자리는 가장 동쪽이고 개자리는 남쪽, 천칭자리는 가장 서쪽, 염소자리는 북쪽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의 생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픽스드 사인의 키워드는 안정으로서 고정궁이라고도 합니다. 황소자리, 사자자리, 전갈자리, 물병자리이죠. 욕망의 본능이 깨어있고 행동력과 지구력이 강합니다. 비록 느리지만 무슨 일을 하건 일관성이 있어 자신의 재능을 한쪽으로 밀어붙여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고 해요. 픽스드 사인이 앵글 하우스에 걸려 있을 경우 물러서는 일이 없고 집중력과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성취하죠. 이런 사람은 극도로 보수적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때까지는 매우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일단 확신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질주합니다. 대체로 픽스드 사인을 가진 사람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사주명리학에서는 왕지에 해당합니다. 커먼 사인 혹은 뮤터블 사인의 키워드는 변동성으로서 변통궁이라고도 합니다. 쌍둥이 자리, 궁수 자리, 처녀 자리 및 물고기 자리입니다. 커먼 사인에 작용하는 힘은 정신적이고 영적입니다. 커먼 사인은 이중적이고 유순하며 지적이고 영적인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지속적인 것은 없고 원하는 것은 시시각각 바뀌죠. 이런 사람들은 상황의 변동에 따라 인생의 바다로 떠내려가죠. 자신의 개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 약해 외적 조건에 휘둘립니다. 커먼 사인을 관통하는 힘은 정신이죠. 발명가나 컨설턴트는 커먼 사인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야 한다고 해요. 그들이 빛을 발하는 분야는 사고력을 발휘하는 분야죠. 이것은 사주명리학에서 묘지 혹은 고지에 해당합니다. 다음 트리플리시티입니다. 세 개가 합쳐지면 트리플이 되지요. 저는 트리플리시티를 삼합궁이라고 번역합니다. 삼합해할 때의 그 삼합입니다. 세 개의 사인이 형제처럼 동일한 속성을 공유한다는 의미이죠. 이것은 명리학에서 말하는 삼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양자리, 사자자리, 궁수자리는 불이라는 원소를 공유하여 불의 사인이라고 합니다. 개자리, 전갈자리, 물고기 자리는 물이라는 원소를 공유하여 물의 사인이라고 합니다.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 물병 자리는 공기라는 원소를 공유하여 공기 사인이라고 합니다. 황소 자리, 처녀 자리, 염소 자리는 흙이라는 원소를 공유하여 흙의 사인이라고 합니다. 삼합궁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이 사람에게 어떤 원소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승궁의 원소를 가장 먼저 보고 두 번째로 주요 행성들이 몰려있는 사인의 원소를 봅니다. 가령 불의 사인, 즉 양자리, 사자자리, 궁수자리가 상승궁일 경우 불의 원소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이때는 생동감이 넘치지만 열이나 염증에 약하다고 하죠. 많은 행성들이 불의 사인에 몰려있을 경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침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의 사인, 즉 개자리, 전갈자리, 물고기 자리가 상승궁일 경우 기력이 약하고 소화기, 비뇨기 및 카타르성 질환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많은 행성들이 물의 사인에 모여있을 경우 몸이 차갑고 기력이 없고 무관심한 성향이 있다고 해요. 단 전갈자리는 예외라고 합니다. 공기 사인 즉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 물병 자리가 상승궁일 경우 불안한 성격을 가지게 되고 폐, 심장, 신장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이 사인에 많은 행성이 모여 있으면 문학적, 예술적 성향이 강하다고 하죠. 흙의 사인 즉 황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가 상승궁일 경우 적당한 생동감은 있으나 질병에 대한 숨겨진 공포가 있고 남달리 만성 질환에 걸리기 쉽다고 해요. 목, 위, 장이 특히 위험하며 류마티즘과 통풍도 자주 걸린다고 하죠. 이 사인에 행성이 많이 모여 있으면 물질적 불을 이루기 좋다고 하죠. 아주 간단한 원리이지만 이것을 활용하면 간단히 여러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지요. 이렇게 트리플리시티를 본 다음에는 태양, 달, 상승점을 눈여겨봅니다. 태양은 영혼, 달은 정신, 상승점은 육체를 대변하죠. 상승궁과 첫 번째 하우스는 둘 다 달의 생명력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달은 에테르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물질적인 결정체로 만들어줍니다. 상승궁은 육체의 기본 구성과 형태를 결정하고 인생의 어느 분야에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왜 하필 상승궁이 육체를 결정하느냐는 물음이 생길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걸 요약을 하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나서 며칠 혹은 몇 주 사이에 수정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 달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달이 있던 지점은 탯줄이 끊어질 때까지 생명의 힘이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성질이 영구 각인되어 평생 유지된다는 거지요. 이때 달이 있던 별자리와 각도가 나중에 상승점이 된다고 해요. 상승점이란 해가 뜨는 시간과 관련돼 있잖아요. 태어나는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행성이 상승궁에 있느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과 화성이 상승궁에 있을 경우 배치가 좋을 때는 생기를 높여주지만 안 좋을 때는 열이나 염증 질환에 걸리기 쉽다고 해요. 반면 회복력이 빠르고 근본적으로 활달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목성이 상승궁에 있다면 생기가 넘치지만 비만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성과 안 좋은 어스펙트를 맺는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금성이 상승궁에 있을 경우 목성과 비슷하게 길합니다. 토성이 상승궁에 있으면 생기가 떨어지고 말년에 만성적으로 병약하기 쉽다고 해요. 하지만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해 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여 쉽게 죽지는 않지요. 수성, 달, 천왕성 및 해왕성 등이 상승궁에 있다면 일반인보다 더 예민하여 음악, 문학, 사상, 과학, 전자, 기술 분야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상 천궁도를 한눈에 보는 방법들을 정리했는데요. 초보자가 천궁도를 보기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무난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응용하면 어렵지 않게 한 사람의 특징을 아주 잘 짚어낼 수 있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